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있어서 명절 민심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네. 어떤 소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일단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적합한 차기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하는 것은 차기 대선 주자라고 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지금 그렇죠?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인데요. 네. 총 10명의 인물을 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특별히 좀 빼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네, 그렇죠. 유시민 작가는 뺐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21.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14.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약 한 10%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걸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빠진 조사에서도 골고루 모든 그 주자들이 유시민 작가의 지지율을 가져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황교안 전 총리의 그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60세 이상 그리고 그 자영업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60세 이상 자영업층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제 황교안 총리를 지목하기 시작해서 황교안 총리가 차기 대권 주자에서 이제 21.6%로 지금 최초로 20% 선을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이 이게 지금 최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총리가 지지율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20, 30, 40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소위 20, 30, 40대에서도 지지를 받는 층을 보면 자영업자라든가 노동자층, 뭐 이런 층, 그리고 남성, 이런 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 한계점으로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황 전 총리의 그 지지도를 꾸준하게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그 지지 계층의 확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확장력이 지금 필요한 건데요. 네. 그 이제 확장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20, 30, 40대에게 뭔가 비전을 또 제시한다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좀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또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이미지는 강경 보수 이런 이미지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지금 뭐 문제가 지금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직 이 조사 결과에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된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이 황교안 전 총리를 지금으로선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진보 진영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지지도가 계속 꾸준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15% 선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전 총리도 뭔가 황교안 전 총리와 좀 비슷한 딜레마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역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60세 이상 50대의 약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전 총리처럼 뭔가 확장력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보 진영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김경수 지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경수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7.4%로 2주 전 조사보다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14.7%라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거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진보 진영의 어떤 동정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지금 법정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죠. 상승.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 여론이 지금 진보 진영에는 좀 확산돼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꾸준히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한때 지지율이 20%가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RN서치가 조사한 작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2%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논란 이후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7.1%로 그때 대비 지금 한 20% 정도 포인트 지금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법정 다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원만하게 해결만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폭발 잠재력은 충분히 지금 가져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 모두 그 재판 결과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지사보다는 더욱더 만일에 재판 결과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게 끝난다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에는 그 여론조사의 단골 소재인 정당 지지율도 조사하셨죠? 네.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의 지지율 조사인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5%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초로 30%선을 넘어섰습니다. 최초고요. 30.5%고 저희가 조사한 직전 조사 대비 약 한 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7.6%로 정체 내지 지금 답보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교안 효과다. 한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통적인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를 보여집니다. 정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하면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자영업, 그다음에 은퇴. 자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한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 보수를 보수층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저는 자영업층에서 상당히 지금 민심 이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설 특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구정이라 하면 자영업자들에게서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번에는 대목을 못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 이반 현상이 자영업층에서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더불어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주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어쨌든 좀 견제할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좀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율이 아마 최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치라고 한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원인이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뒤에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대통령에 대한 경제 운영 평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제 운영 평가 조사를 보니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경제 운영 평가에서는 부정 평가는 소폭 하락하고 긍정 평가는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물론 경제가 어려운 민심 이반 현상과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이 움직이는 흔들리는 민심을 좀 잡을 수 있는 뭔가 전폭적인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내놓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 반사 심리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 상당히 좀 명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 지지율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좀 의심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스스로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만큼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지율은 상당히 출렁일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향후 지지율은 20%에서 중후반대를 오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도는 현재 정체 상태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그 고정층의 지지 때문인지 그래도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그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50%를 넘어간 적도 있지만 지금 그때 비하면은 뭐 한 20% 정도 지금 하락한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요 선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너무 높아도 그거는 좀 오만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50%에 가깝다는 수치는. 그렇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후반대를 기록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총선이 지금 한 1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긴장하기 딱 좋은 치수가 바로 지금 이 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지지층의 그 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제운영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셨죠? 네. 상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정 이후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 중에 많은 분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설특수가 구정특수가 지금 없었던 걸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경제운영 평가는 상당히 이제 한 달 전 조사보다는 하락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는 소폭 하락하고 긍정평가는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생각보다는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역시 1월 직전 조사 대비 60세 이상 자영업층에서만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반면 다른 20대라든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예타 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방 그렇죠. 네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여파인지는 모르지만 지방도 상당히 직전 조사 대비 부정평가는 하락하고 긍정평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경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지금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경제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니냐. 60세 이상 자영업자층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 외의 계층 뭐 회사원이라든가 20, 30대, 40대 층에서는 그나마 좀 견고한 지금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당 지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제운영 평가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보수의 결집이 좀 시작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은 이제 한교안 전 총리의 등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에 지금 결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오래 갈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물론 한교안 전 총리 등장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저는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반사이익을 지금 보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도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지금 달리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대통령 경제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가 만약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결과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 평가가 개인적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는 하락하고 긍정평가는 상승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와 예타 면제 소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향후 민생 경제 챙기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간다면 저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진보 보수 진영이 지금 절절하게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결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상당히 그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모시고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